6번 프린트입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명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위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ABC가 마름모 이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름모 요 부분이 가정이 되겠습니다. 뭐뭐라면 이게 가정이 되겠죠.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제가 있다면요. 한번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하거든요. 마름모라는 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고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마름모면 평행사변형이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름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변이 평행하거든요. 따라서 이 명제는 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꿔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각형 ABCD가 평행 사변형 이면이라고 써도 되고요. 화살표로도 많이 나타냅니다. 사변형이면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이냐라고 물어봐주고 있거든요.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집합의 포함관계로 생각해 주셔도 되세요. 마름모보다 평행사변형이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요. 마름모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거는 참인 명제가 되고요. 반대로 평행사변형이면 마름모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짓이라고 했을 때 발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했을 때요. 얘는 평행사변형은 맞아요. 하지만 마름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명제 역과 대우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이라는 건 바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꿨다라는 게 역이 되기 때문에 역이라는 건 원래 P이면 Q이다 해서 Q이면 P이다. 가정과 결론을 바꿨다라는 게 역이 됩니다. 그럼 대우는 뭐냐? 원래 명제에서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면 이게 대우 명제가 됩니다. 써볼게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역은 Q면 B이다가 되고요. 요거의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순서까지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Q면 B이다의 대우는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주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x가 4보다 크면 루트 x가 2보다 크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을 한번 써볼게요. 가정과 결론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루트 x가 2보다 크면 x가 4보다 크다가 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래 명제에서 생각해 주세요. 원래 명제에서 대응 명제를 구해 보겠습니다. 부정을 하면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야겠죠. 루트 x가 2보다 크다의 부정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가 4보다 크다. 부정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 명제에 한번 참거짓을 한번 찾아볼게요. 원래 명제 참이고요.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입니다. 사실 지금 가정과 결론이 그냥 같은 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게요.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역 구해보겠습니다. 역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고요. 대우는요. 정사각형이 아니면 직사각형이 아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참 거짓을 찾아볼게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보다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는 참이 되고 반대는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역은 참이고요.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같이 거짓입니다.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냐? 요 원래 명제의 발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요렇게 생긴 거요. 직사각형은 맞지만 정사각형은 아닌 게 됩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P,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여.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여. 납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납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럴 때 P가 Q에 포함된다면 여집합을 했을 때는 이 포함 관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PQ가 참이다 라는 말은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대우인 낙Q이면 낙P도 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P가 Q에 포함된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 여집합을 했을 때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P이면 이제 Q이다가 참이다라고 했을 때,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총알을 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작은 거에서 큰 집합으로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에요. 실제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원래 명제가 뭔가 좀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 명제를 써서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제 1번입니다. 증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요, 이 명제를 봤을 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으셔야 되세요. 제곱을 했는데 짝수다. 그럼 원래 수가 짝수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우 명제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했습니다. n이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홀수가 되겠죠. n이 홀수이면 n의 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홀수이다가 되는 거예요. 일단 참거짓부터 생각해 볼게요. 홀수야. 홀수를 제곱해. 그럼 홀수냐?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내가 그냥 생각했다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증명을 통해서 이게 참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대우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n이 홀수다라고 시작할게요. n이 홀수라면 n은 2k라고 쓰면 2의 배수 짝수가 되거든요. 2k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k가 0부터 시작해야 돼요. k가 0일 때 n이 1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k는 0, 1, 2, 3, 점점점 이런 수가 되고요. n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2로 묶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돼요. 2로 묶고 나서 나머지 1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n이 홀수라면 n의 제곱도 홀수다라는 대우 명제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 한번 더 증명해 볼게요. 먼저 증명하지 않고도 참거짓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곱이 홀수면 원래 수가 홀수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가정 결론 바꾸면서 부정하겠습니다. n이 홀수다 부정하면 n이 짝수다가 되고요. n의 제곱이 홀수다 부정하면 n의 제곱이 짝수다가 됩니다. 짝수가 있어요.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다? 참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래 명제도 참이 되겠죠. 대우 명제와 원래 명제는 참고지시 같으니까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증명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참인 걸 보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n이 짝수다라고 할게요. n이 짝수면 n은 2k라고 쓸게요. 자연수니까요. n은 2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k에 1부터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n의 제곱 해보겠습니다. 4k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2로 묶을 수 있는 수가 되니까 이 수는 짝수다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n이 짝수니까 n의 제곱이 짝수야. 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명제가 참임을 알 수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곱해서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 판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응명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봐볼게요. 결론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예요. 이거를 부정해 보겠습니다. 부정을 하면 A가 0이다.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됩니다. B가 0이 아니다 부정하면 B는 0이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 AB가 0이 아니다 부정하면 AB는 0이다가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A가 0이야. 아니면 또는 B가 0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라면 곱해서 0이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또는의 뜻은요. 앞에 것만 만족해도 돼. 뒤에 것만 만족해도 돼. 둘 다 만족해도 돼. 이런 뜻이 또는입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AB 당연히 0이죠. 두 번째 B가 0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AB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A가 0이면서 B가 0인 경우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1번과 2번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거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A가 0, 그럼 곱해서 0이야. B가 0, 그럼 곱해서 0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제가 참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생각 톡톡 내용 봐보겠습니다. P이고 Q이다의 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됩니다. P이다 부정하면 나P가 되고요. Q이다 부정하면 나Q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어 하나 나오고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귀류법이다. 이게 뭐냐?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명제 또는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명제나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모순을 생긴 이유가 뭐냐? 내가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다? 그 명제나 결론을 부정하면 안 돼.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그 명제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어 라고 증명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예제 2번입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 봐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증명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라고 했는데요. 제가 귀류법을 이용합니다. 그 명제를 부정해 볼게요.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됩니다.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유리수라는 건 정수의 분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n분의 n이라고 쓰는데요. 근데 그 분수 중에서도 제가 예를 들면 4분의 2가 있어요. 그럼 약분해서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다 최종으로 약분한 기약분수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쓰겠습니다. 서로 소다. 서로 소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공약수가 1이다 라는 뜻이죠. 서로 소라는 건 공약수가 1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분을 다 한 최종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m을 곱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n과 m은 자연수입니다. 그럼 여기 2가 있기 때문에요. 이 m의 제곱이 짝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아까 했던 증명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 썼던 증명 뭐가 있었냐면요. n의 제곱이 짝수예요. 내가 제곱해서 짝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원래 수가 짝수다라는 거를 아까 증명했었거든요. 그래서 n이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이 짝수니까요. 제가 n을 2k라고 놓을게요. 자연수니까요. n은 2부터 시작하죠? 그럼 k는 1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런 후에 이 수를 다시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의 제곱, 2k의 제곱, 4k의 제곱은 2m의 제곱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럼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2k의 제곱이니까요. 얘는 짝수예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 m의 제곱이 짝수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m도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m과 n이 모두 짝수예요. 모두 짝수라면 공약수 2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서로 소라는 것의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앞에서 m과 n이 서로 소라고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n과 n이 서로 소가 아니라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약수가 2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모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뭐다? 내가 잘못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잘못됐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가 맞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규리법을 이용해서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리법을 이용하라고 하니까요. 먼저 부정해 볼게요.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를 a라고 놔볼게요. a는 유리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왜 아까랑 다르게 증명을 하냐면요. 요번에 증명을 할 때는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루트 2는 a 빼기 1이 돼요. a는 유리수입니다. 1도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분수 빼기 분수거든요. 유리수 빼기 유리수를 하면 유리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루트 2가 유리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 좀 전에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모순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제가 잘못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는 말은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가정하는 게 틀렸다.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대소수의 무한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얘기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있냐면요. 소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라는 사실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소수라는 건 약수가 1과 자기 자진인수 두 개를
1과 자기 자신 두 개인 수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소수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걔를 어떻게 증명했냐? 수학에서는 귀류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먼저 가정을 합니다. 소수가 유한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순이 발생해요. 그럼 모순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내가 잘못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했다. 따라서 가정은 틀렸다. 소수는 유한계가 아니다. 소수는 무수히 많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증명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소수가 유한계다. 그 유한계 몇 개다? n개라고 하고요. 요렇게 n개, 이게 모든 소수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를 만들어냅니다. 곱한 후에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모든 소수보다 다 크고요. p1도 아니고 pn도 아니고 다 다른 수예요. 소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합성수다. 합성수다. 소수가 아니다란 얘기예요. 소수가 아니니까 소인수 분해가 돼야 돼요. 소인수 분해가 돼서 P1이나 P2나 Pn으로 표현이 가능히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수는요. 예를 들면 얘는 P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요거고 나머지가 1이 되거든요. 이걸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거든요. 따라서 P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P2를 인수로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P1부터 Pn까지 어떤 걸로도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를 하나도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나머지가 1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모순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수의 개수는 무한히 많다라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소수를 찾는 것이 뭐 슈퍼컴퓨터들이 하고 있는데요. 소수를 찾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알려진 소수는 가장 큰 소수는 이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수 중에 유명한 소수가 있습니다. 메르센 소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기면 무조건 소수인 건 아니고요. 요렇게 생긴 것 중에 소수인 것. 이 중에 소수인 것을 메르센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알려진 소수 중에 가장 큰 소수인 얘가 가장 큰 메르센 소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